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시민 해커. 어, 해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해커라는 뜻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해커랑 좀 다르고, 시민이라고 하는 뜻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영어로는 시빅 해커라고도 하지만, 시빅 테크놀로지라고도 하고,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틀로 이제 규정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뭐 이제 미국 쪽부터 시작해서 일본 그리고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퍼지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오픈 소스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오픈 소스랑 관련이 있는 것이고, 제가 예전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저번 채널인가 이번 채널인가 올렸나 안 올렸나도 모르겠다. 이 어떤 정보가 공적인 정보, 사적인 정보가 아닌 공적인 어떤 정보가 공개가 되었을 때, 그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한참 전에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이었나 대학생이었나, 이 버스 그 앱을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그 소스만 가지고 만든 적이 있어요. 한참 오래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거는 있었고, 야, 이런 걸 활용하면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 유용하게 뭔가 쓰일 수 있겠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런 뭐랄까 막연한 생각들이나 활동들은 있었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개념화 시키면서 밀고 나간 게 이제 시빅 해커, 이런 개념이에요. 오바마 그때쯤에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일본 쪽에서도 상당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금 오래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참 이상한 거야. 원래는 일본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나라거든요. 일본은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질서가 되게 정착이 이미 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중국 같은 데가 전자금융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뭐 전 세계적이에요, 진짜. 우리나라가 그 중간 정도고, 일본은 그런 거에 잘 안 되는데, 일본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에 해당되는 그걸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일단은 그게 뭔지 이제 간단하게 뭐 요약만 이렇게, 요약이라기보다 핵심만 이렇게 좀 볼 건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디지털 시대의 소스가 공개가 되는 거예요. 오픈 소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디지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정보를 내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면 뒤에 조금 복잡해지긴 할 텐데, 세상이 이미 현대 사회는 중앙 집권적으로 관료적으로 효율적으로 딱딱딱딱 되기에는 너무나 그 힘든 다양한 변화, 빠른 변화와 변수들과 다양한 흥미와 관심. 이거는 제가 문화평론 그거 할 때도 문화평론에 대해서 두 차례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세상의 변화,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는 변화, 그래서 각자가 생산자나 아니면 향유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스트럭처 오브 어떤 필링이나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느슨하지만 뭉칠 때 뭉치고 흩어질 때 흩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데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뭔가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추세가 21세기 들어와서 가속화되어 있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정보의 홍수, 그죠? 그야말로 우리가 예전에도 그 말을 썼는데 지금은 진짜 실감을 하죠.
참 거의 무의미한 것들도 많이 날라다니고, 그죠? 근데 이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해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정부 쪽에서 공적인 목적의 어떤 정보에 해당되는 것, 결국은 인포메이션이다, 그거에 해당되는 것, 혹은 또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코드 소스 같은 거, 조금 더 디지털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또 이 컴퓨터 역사하고도 또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데스크탑은 그런 생각과 반대쪽, 카피 라이트 쪽이고,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안드로이드 같은 것은 카피 레프트 쪽인 셈이죠. 오픈 소스란 말이지.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그 스마트한 통신 기기들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이 오픈 소스가. 그거에 대한 것도 제가 막 길게 찍은 적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빅 해커라고 하는 건 시민 해커. 내가 이거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될지, 이게 번역을 하기 전 이미 시빅 해커라는 말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그거를 이렇게 뭐 나름대로 이제 그 재치 있게 이건 했지만은, 시민도 그 시민이 아니야. 관심이나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모아졌다 흩어졌다 하는 시민. 우리 옛날의 공동체 그것과도 다르고, 서구적인 시민사회의 시민과도 달라요. 완전히 그 다양화되고, 그리고 계속 변화하고 있고, 제가 이제 문화 그거 설명할 때도 이 어떤 그런 다각화되고 변화되고 있는 거에 대한 대응, 그리고 조금조금한 그 창조들, 평론에 있어서도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되게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는 관념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이 문제 해결에 중앙 집권적인 관료적인 방식보다 더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거지. 그런 걸 캐치를 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여기저기서 혁신도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코드가 공개가 되면, 오픈소스가 이제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막 복잡하게 머리 싸매고 안 했던 거를 창발적으로 여기저기서 관심이 있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해낸단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이 해낸 것 같은 거를 해낸단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일단 그 시빅 해커, 이런 이제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포착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어떤 사회운동 비슷하게, 근데 그거는 기존의 사회운동이랑도 또 다른 거야. 굉장히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어떤 사회적인 소리고, 또 창발적인 그 아이디어고 이런 건데, 일본에서 그거를 그래도 굉장히 잘 수용을 했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Code for Japan 이라고 해요. 코드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디지털 세상에 이게 참 아날로그적인 세상이지만은, 이 일본 사람들이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코드를 썼어. 코드를 가지고 코드 for Japan에서 예를 들어서 관념의 유의가 아니라 그랬죠. 이게 후쿠시마 이후에 확 더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유난히 지진이라든지 이런 그게 많잖아요. 재난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대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이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다양한 어떤 재해가 됐건 어떤 다양한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사회 변동, 지각 변동이 있을 때 정부 쪽에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더뎌지고, 관료제가, 그죠? 근데 이때 바로 코드 포 재팬 시빅
해커가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정보만 달라. 정보만 주면은 각각 시민들이 여기저기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으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SNS에서 퍼뜨리고, 그리고 대응은 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지역은 다 어느 뭐 저 공공관서의 그 대피소로 다 지금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오픈되어 있는 정보를 받은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코드라고 하는 것이 아주 또 디지털적인 개념이라서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아주 아날로그적이고 현금 결제하고 여전히 그런 질서가 많이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드를 공개하자마자 그때 의료상으로 이제 어떤 문제로 그 코드를 통해서 앱을 관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덕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에서 이제 넘어온 말이잖아요. 그게 의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복잡했던 문제를 한 방에 앱으로 다 해결해 버렸어. 정보들이랑 코드가 다 소스가 공개가 되니까 앱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그거를 거의 민주도의 관이 따라오는 그런 형식으로 사회가 바뀌었고, 그런 식의 처리가 이게 되네? 이게 되네? 그리고 코로나 상황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코로나 상황 즈음에 이제 코드 포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 이전에는 이제 그런 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는 뭉치뭉치로 있었지.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생각 자체,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화돼서 각종 사회적인 의미 있는 일들, 지금 내가 예시를 좀 풍부하게 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그런 재해 상황도 그렇고,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곳, 이런 것도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되게 부분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의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공익적인 차원의 이런 그 복지적인 거, 이런 것들도 바로 이 소스가 관에서 딱 쥐고 있고, 관에서 이렇게, 원래는 그게 효율적이었지. 이 대중사회 초반에는 그런 게 대중사회가 아니라 근대부터 시작을 해서 관료제로 쫙쫙 하는 게 효율적이었지. 중국에서 예전부터 했던 거를 이제 근대에 와서야 이제 그 유럽에서는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효율적이란 말이야. 그게 원래는 효율적인데 지금 이 세상은 그걸로 안 되는 거야. 그걸로 하면 느려지고 이미 세상 바뀌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지금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백신이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게 부작용이 많고 해가지고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그 삼상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했는데, 그거 자체는 좀 나중에 그 생물학책에 기록이 될 만한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백신인데, 실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뭐 각국의 상황이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상황이나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는 부작용이 많은데, 이를테면은 그것도 mRNA 가지고 이 스파이크에 대한 걸 바로바로 이제 좀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처리를 하면 뭐해? 바로 바뀌잖아. 변이가 생기면은 안 되잖아. 사회가 지금 코로나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도 구석구석 여러 요소들이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거에 대한 하나의 대처로서 이제 시민 해커들이 조직이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어떻게 뭐 이제 사회운동 비슷하게 상시 조직 비슷한 어떤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조직이 아니야. 그런 조직이 아니고 필요할 때 느슨해. 시민사회보다 더 느슨해, 기본적으로. 그러나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싹싹 바로
정보 소스를 가지고 해결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시민 해커, 혹은 영어로는 이제 그걸 좀 순화해서 한 영어가 civic technology. 그 기술이야말로 이제 미래에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기술이 된다 이거지. 탈중앙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평론할 때도 거의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된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경험이나 느낌의 공유, 그리고 그 구조, 이런 얘기를, 그런 것들이 막 웅성거리는 그 얘기를 했는데,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한 문화적인 영역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인 영역, 재난의 영역, 그리고 효율적으로 뭔가 모순을 해결해야 되는 영역, 이런 데에서도 덕후들이 나와서 소스만 주면은 자기들이 다 이걸 하는 거야. 일본은 그래서 어쨌든 그게 꽤 여러 영역에서 진짜 그 영역에도 한정이 없어요. 이렇게 조금조금한 영역마다 그 소스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혁신적인 일, 이런 것들을 원래 그 오바마 시절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걸 가지고 사회와 산업적인 혁신, 이런 것이 굉장히 핵심 과제였던 정부였거든요. 중국의 부상 이런 게 굉장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중국은 좀 통제적인 그런, 같은 IT래도, 그래서 이거 시빅 해커 요 개념으로 간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가고 있어요. 퍼져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제가 최근에 자료를 찾아봤을 때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조직적으로, 그거는 그런 조직은 아니야 사실은. 그러나 하여튼 운동으로서 어떤 조금 더 활발해지고 조금 더 알려지고,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야 지금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에 한마디 보태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실제로 그런 핵심에는 공공적인 어떤 정보의 공유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기술적인 거라고 해도 코드, 소스 같은 거를 공개를 함으로써 굉장히 호환성 좋은 것을 가지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유의미한 어떤 행위를 펼칠 수 있고, 사회에 유익한, 그리고 또 아주 영역에 제한이 없는, 뭉쳤다 흩어졌다 하면서 영역에 제한이 없이 할 수 있는 해커들인 거죠. 오늘은 간단히 세상의 변화 그리고 시민 해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